강인권 감독이 8경기를 남기고 경질이 돼서 이제 보도자료에 계약 해지 바로 이렇게 적었는데 임선단 단장이 인터뷰에서 협업을 강조. 그러면 이제 협업이 안 된 건가? 강인권 감독은 협업이 안 됐나? 이거 협업 잘하기로 유명한 게 NC인데 저 협업이 안 됐나? 그러면서 FA 의존도를 줄이고 육승을 강조하겠다. 근데 이제 FA를 안 잡는 건가? 그 이야기도 한번. 프런트가 엔트리와 라인업은 개입을 안 합니다. NC도. 그리고 다른 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방향성만 이야기를 해주는데 협업이 거의 안 된다? 글쎄요. NC가 매뉴얼이 있어요. 재작년에 매뉴얼도 한번 개정했습니다. 이 NC는 매뉴얼대로 좀 움직이는 팀입니다. N팀은 1군, C팀은 2군 뭐 이렇게 하면서 NC 매뉴얼이 쫙 있었는데 개정이 계속 되는데 이게 이번에는 좀 뭔가 매뉴얼 변화도 조금 고민을 좀 하고 있는 것 같던데 임선남 단장하고 제가 인터뷰를 좀 했어요. 전화 인터뷰를 좀 했는데 제가 물었습니다. 지금 감독 후보군 뭐 좀 알아보고 있나요? 했더니만 시즌 중이어서 이제 고민은 좀 해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시즌 중이다. 지금 시즌 중에서 사람을 만날 상황은 아니다. 근데 우리 지금 고민 안 할 수가 없다. 고민하고 있고, 우리 뭐 내부 고민을 하고 있다. 내부 고민을 하고 있다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제가 NC가 프런트 입김이 강한 팀 아니었냐. 그렇지만 그러니까 답변이 그겁니다. 방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간섭을 해본 적이 없다. 감독이 권한도 있는 거고. 자, 중요한 것은 이제 FA. 그러면 이제 FA 의존도를 줄인다 그랬는데 FA 안 할 건가? 양의지 선수, 박세민 선수를 거의 뭔가 약간 기록적인 액수로 이렇게 잡았던 팀입니다. NC가. 투자에 굉장히 후했다. 그리고 그 당시 이제 코로나 시국에서 우승을 하고 NC가 그때에 우승 보너스를 굉장히 많이 풀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아마 역대급으로 풀었어요. 역대급으로 풀었는데 그랬던 팀인데 이제 뭔가 모구단이 조금 힘들고 모기업이 힘들고 여러 가지 조금 지금 돈 쓰임새가 쉽지가 않는데 FA 의존도를 줄인다고 했는데 이제 제가 물었습니다. 그러면 외부 FA 안 잡는 겁니까? 했더니만 이미 줄였다. 그러니까 뭐 지금 최근에는 계속 좀 줄였죠. 또 선수들 좀 내보내기도 하고 잘 안 잡고 맨 마지막에 갈 데 없으면 이렇게 잡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변할 게 없다. 지금처럼 좀 줄여져 있을 거다. 양의지 박승민 선수 영입할 때만 해도 돈 잘 쓰는 구단이었던 건 맞는데 지금은 그때하고 상황이 다르다. 그러니까 달라진 상황에 이제 좀 우리 팀이 적응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도 FA 시장에서 움직임이 특별한 차이가 없다. 그냥 고액 FA는 안 잡는다고 봐야 되겠죠. 딱 이렇게 잘라서. 누가 잡을 선수가 없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제는 고액 FA는 좀 안 잡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 감독 경질은 뭐 구단주가 뭐 결정했나? 당연히 뭐 구단주가 사인을 했죠. 근데 뭐 아니다. 외압이 없었다 이렇게 좀 강조를 하더라고요. 5위를 탈락 딱 하니까 바로 잘랐는데 이거 뭐 그러니까 그 전에 고민을 한 건 맞고 연패가 여러 번 있었다. 길은 연패. 그때마다 고민이 됐는데 고민한 건 맞지만 이렇게 결정을 했다. 근데 연패 때에 뭔가 의견 교환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안 했다. 그건 안 했다. 좀 참았다 그러더라고요. 뭐 기본적인 방향성만 이야기를 하고 뭐 안 했다 그러더라고요. 이거 뭐 앞으로 좀 더 할 건가? 조금 더 많아질 수도 있다. 현장하고. 그러면서 그래도 뭐 오늘 어제 왜 졌습니까? 누구 쓰세요 마세요 이게보다는 그래도 뭐 신인 좀 많이 써보시죠. 또 뭐 베테랑 선수들 좀 더 써보시죠. 이 정도의 방향성만 얘기하지 뭐 그날 승패나 라인업이라든지 작전이라든지 이거는 언급 안 할 거고 이게 구단의 전통이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여튼 뭐 경질 외압은 없었다 그러는데 뭐 지금 지난 8월에 모기업의 임원이 아니 뭐 나가라는데 왜 안 나가는지 모르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 뭐냐. 하여튼 뭐 단장님은 뭐 따로 얘기는 나오지 않았지만 뭔가 좀 실언으로 좀 생각을 하고 하여튼 모기업에 외압은 없었다.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뭐 제 생각을 말씀을 좀 드리면 감독 선임은 모든 구단에서 구단주의 결정 중에 가장 중요한 결정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다른 누구에게도 이 결정을 미루지 않습니다. 이거 결정하는 맛에 구단주 한다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감독 누구 시키고 감독 자르고 뭐 이렇게요. 그래서 마무리 캠프 가 있는 감독을 바로 안 되겠어. 잘러. 그래가지고 사장이 지금요? 잘러! 그래서 자른 적도 있습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기업하고 구단주의 의중이 투영이 됐다고밖에 볼 수 없어요.
뭐 외압이라기보다 뭐 정상적으로 그건 외압을 하지 않아도 알아서 이렇게 딱 느끼는 거죠. 네, 뭐 하여튼 구단은 이제 모기업의 입김이라든지 이런 부분 조금 좀 부담스러운 하죠. 근데 후보군이 누가 있느냐? 일단 감독 대행 지금 공필승 감독 대행은 일단 후보군은 아직 안 추렸다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소문이 지금 파다요. 공필승 감독 대행이 드디어 한번 대권을 잡는가 이렇게 소문도 있습니다. 그런 소문도 있고, 하여튼 뭐 그쪽 그 연고지, 그러니까 프랜차이즈 출신이시니까 또 그런 부분도 또 있고. 그래서 뭐 또 이호준 LG 코치 이야기는 뭐 안 나올 수 있겠습니까? NC를 거쳐갔던 분이고 또 유능한 코치기도 하고 SSG 랜더스에서 또 감독 후보군이 됐고. 왜 감독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감독 후보군은 타 팀에서 이렇게 했던 그 감독 풀 있죠. 그대로입니다. 그때 언급됐던 분들은 그대로입니다. 다 한 번씩 다시 언급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거의 그렇습니다.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인터넷 약정 끝나도 알아보기 귀찮아서 그냥 쓰는 분 많으시죠? 이제는 비교원의 도움을 받아보시죠. 비교원 인터넷 비교원 할때 인터넷 TV 가입 시 최대 48만원, 정수기 렌탈 최대 30만원, 78만원의 추가로 유심 변경 시 최대 30만원의 혜택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983억 이상 사은품을 지급한 60만 명이 선택한 인터넷 비교원. 인터넷 가입 원할 때 비교원 365일 언제나 상담 가능하고 3초 만에 견적 나오니까 간편하게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감독들 경질을 할 때마다 구단들이 내세우는 그 이유가 있어요. 그 내세우는 이유가 있는데 그 내세우는 이유가 다양합니다. 뭐 육승을 위해서. 분위기 반전 그건 당연합니다. 뭐 늘 나오는 거야. 근데 이건 성적의 종속 변수다. 성적의 종속 변수. 그러니까 성적이 다운되면 요런 게 이제 되는데 성적이 좋으면 이게 아무 의미가 없는 함수가 달라지는. 그래서 이 구단이 내세우는 감독 경질의 이유는 성적의 종속 변수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협업이라든지 미래의 선택이라든지 이런 거 다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성적이에요. 가장 큰 건 성적입니다. 보통은 가을 야구 좌절되면 바로 그냥 야단 맞죠. 꼴찌는 그냥 말할 것도 없고 꼴찌 경우에는 아주 특별한 경우 그걸 제외하고는 막 그냥 팍팍팍팍 추풍 낙엽. 뭐 김은영 감독 같은 경우는 SSG 랜더스 첫 우승 시키고 그 다음에 3위 하지만 가을 야구에서 업셋 경질됐어요. 구단주 결정인데 상당히 이례적인데 이 역시 납득할 수 없는 그 성적이 본질이었어요. 가을 야구에서 참패. 근데 그것이 그 납득을 못하는 그 대상이 팬들이든 또 아니면 구단 프런트든 구단주든 하여튼 요건 성적입니다. 성적 때문에 그랬고 근데 뭐 미래의 어떤 뭐 그걸 이야기를 했지만 가을 야구 업셋이 안 됐다면 달랐을 것이다. 그래서 구단이 이제 언급하는 경질의 이유는 그렇다. 롯데 일단 다른 감독님들 그럼 경질 뭐 어떻게 되는지 한번 체킹을 좀 해봤어요 제가. 좀 해봤습니다. 자 일단 롯데 김태형 감독 경질 가능성. 김견문 감독 오래 왔습니다. 그다음에 키움 홍원기 감독 같은 경우도 사실 이제 그 뭐 성적은 안 좋죠. 물론 4할이 넘습니다. 승률이 4할이 넘는 꼴찌 뭐 강한 꼴찌죠. 1위도 꼴찌하고 붙으면 우리 프로하고 10번 싸우면 10번 싸우면 10번 못 이깁니다. 6번은 1위가 이기고 4번은 뭐 꼴찌가 이기고 뭐 이런 수준인데 전체적으로 승률을 본다 그러면 근데 키움은 구단이 가고자 하는 방향하고 감독의 방향이 사실상 같죠. 그게 뭐냐면 이제 감독은 구단이 시킨 대로 해요. 트레이드 시키면 뭐 내가 쓰고 싶은 선수가 있어도 트레이드 안 해. 그러면 그거 안 돼. 그냥 해버려. 단장이 뭐. 그리고 이승용 감독, 이승엽 감독, 뭐 가을 야구 진출 지금 뭐 어떻게 돼? 엎치락뒤치락 막 지금 8대 4네요. 8의 말입니다, 그죠? 근데 가을 야구 진출하느냐, 최종 성적이 어떻게 되느냐, 또 가을에서 활약이 매우 평가가 중요하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이승용 감독은 제가 프런트 차원에서는 적어도 야구단 내 고위급 최고위급 수준에서 경질 분위기를 느낄 수 없었습니다. 제게 뭐 경질 이렇게까지 이야기했는데 정영진 구단주의 의중이 제일 중요한 팀이라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근데 정영진 구단주가 올해 그룹 회장 취임 이후에는 야구장 발걸음이 정말 뚝 줄었어요. 진짜 많이. 거의 본 사람이 거의 없어. 근데
혹자는 몰래 이렇게 한두 번 보고 가셨다 그랬는데 어떤 관계자는 또 다른 관계자는 저한테 개막전 이후로는 안 오셨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막 전부 몰라요. 구단 관계자들도 그만큼 말 안 하고 오는지 안 오시는 건지 그만 딱 있습니다. 네, 지금 상황이 그래요. 이승용 감독님은 좀 그렇습니다. 요것은 지금 이제 뭐 막 엎치락뒤치락 합니다. SSG가 가을 야구 갈지 안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여러 가지로 젊은 선수들도 좀 나왔고 이런 부분을 내부적으로는 좀 평가를 하더라고요. 평가를 하고 이승엽 감독도 제가 프런트 차원에서는 경질 분위기를 저는 체크를 하지 못했습니다. 박정은 구단주 지금 뭐 체코 원정 그쪽 그 때문에 가 계시죠. 작가님들도 들어오시겠지만은 근데 박정은 구단주가 이승엽 감독을 데려온 건 맞아요. 근데 분명한 것은 박정은 구단주가 이승엽 감독을 데려왔다고 해서 무조건 오케이 하는 스타일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두산 가는 옛날부터 그랬습니다. 그냥 데려올 땐 데려오지만 내가 데려왔던 뭐 당신이 데려왔던 또 평가할 땐 되게 냉정했어요. 구단주 차원에서. 구단주가 굉장히 꼼꼼하게 평가하는데 그래도 내부 분위기들을 묻겠죠. 프런트 쪽에서 상당히 나쁘지 않은 평가입니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뭐 그 이승엽 감독 같은 경우는 또 뭐 이병헌 선수라든지 김태균 선수라 젊은 선수들 많이 던지기 이것 때문에 야단을 되게 많이 맞죠. 굉장히 많이 맞았는데 내부 분위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산이 4위를 한다. 그러면 만약에 이제 지금은 4위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고 봐줘야 되겠죠. 4위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은 상태입니다. 확정은 아닙니다. 오늘 포함해서 4경기 3승을 해야 되는데 확정은 아니다. 확정은 아닌데 지금 사실 4위로 가을 야구로 가면 나쁘지 않다. 우승 전력은 아니다. 이렇게 내부적으로 처음 시즌 처음부터 봤으니까 우승 전력은 아닌 건 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FA가 김강률, 허경민 선수가 있는데 뭐 하여튼 뭐 많이 좀 달라고 하면 안 됐는데 뭐 이런 분위기입니다. 하여튼 뭐 필요한 선수들이니까 잡지만 조금 그러니까 합리적이란 단어 이렇게 들어가네. 합리적이란 단어를 약간 그런 단어가 나옵니다. 나오고. 하여튼 리그 3루수들을 보면 최근에 리그 3루수들이 급승장들을 많이 했네요. 자리를 좀 잡아요. 노시환, 김도영, 손호영, 송승문, 문보경, 최정 선수 뭐 당연하고 다른 팀들도 3루수 뭐 있습니다. 없진 않은데 물론 그렇다면 두산은 있나? 허경민 선수가 없으면 없네. 두산도. 그러니까 잡아야 된다. 근데 두산에 이제 주전들 베테랑이 많아도 허경민 선수 당연히 잡죠. 당연히 잡아야 됩니다. 근데 뭐 예전만 못하다고 뭐 그건 누가 다 알죠. 전승 뭐 정말 좋을 때 국가대표 최강 3루수의 모습에서는 약간 다운됐지만 그래도 허경민인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합리적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브랜든 선수 이승엽 감독 오면 기적이야. 캐치볼 해. 언제 와? 안 온다고 생각하고 할 건데 오면 기적이야 했잖아요. 근데 하여튼 선수 본인은 의학적으로 의사가 아니 이상 없으니까 약간 이게 굉장히 마음에 안정이 되는 거죠. 맞죠? 복귀하겠다는 의지가 엄청난 상태입니다. 지금 브랜든 선수가. 그렇지만 그래서 오느냐? 지켜보겠습니다. 오는 게 쉽지 않다. 쉽지 않다. 분명히 쉽지는 않은데. 이승엽 감독이 요즘 잠실에 출근할 때 뭐 얼마 전에 좀 한 번씩 야유도 들었나 봐요. 출근하는데 어떤 분은 사인해달라고 뒤에서 이승엽 나가! 이승엽 나가. 그 스트레스가 만만치 않죠. 이거 어떤 분 사인 받고 어떤 분 이승엽 나가 이씨! 뭐 이렇게 스트레스 있죠. 그리고 최근에 잠을 좀 제대로 못 잘 때가 많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도 제가 조금 전해 들었습니다. 전해 들었고 음주 이제 LG 이상현 선수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 이게 뭐 이미듬 선수 차였다 그러더라고요. 네, 어떻게 된 건지 한번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한번 판단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황이 매우 애매합니다. 상부리는 뭐 오늘 내일 열리는 거 아니에요. 오늘은 당연히 안 열렸고 내일도 조금 안 열리는데 며칠 조금 있다가 열릴 것 같아요. 동승자인 이 이미듬 선수를 어떻게 할 건가 이게 조금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규정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경찰에서 동승자 음주운전 방조죄 요걸 어떻게 적용을 하느냐 마느냐 이것 가지고 뭔가 나오는 것을 참고하고 싶어 하는데 동승자 유무 처벌을 고민을 하는 게 사실은 처음입니다. KBO가. 그것 때문에 고민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몰라도. 하여튼 이게 차가 이미듬 선수 차예요. 근데 이상현 선수는 음주운전 했으니까 사고를 냈으니까 무조건 1년 최소 1년 자격정지는 이미 정해진 겁니다. 이건 우리가 성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딱 문서화. 그러니까 선수들 주장입니다. 지금 이상형하고 이미듬 선수 주장입니다. 경위서에
발표가 된 이 선수들 주장을 제가 지금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음주운전 했는데. 자, 차는 이미듬 선수 차예요. 이미듬 선수 차입니다. 원래. 자, 둘이 술을 먹어요. 대리를 불렀어요. 근데 멀어. 왜냐하면 이미듬 선수는 이천 2군 숙소고 이상현 선수는 출퇴근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대리를 부른 상태였는데 1시간 넘게 뭐 멀었으니까 아침 뭐 이른 새벽 이른 시간이고 거리가 뭐니까 뭐안 왔겠죠. 좀 안 왔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대리를 부르고 이미듬 선수는 조수석에서 잔 거예요. 잠이 들었는데 막 갑자기 콩 하면 엥 뭐야 보니까 사고가 나서 자기는 깼다. 이상형 선수가 운전을 하고 있네. 뭐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그래서 지금 이게 본인은 이제 사고가 나서 깼다고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경찰 조사에서 밝혀질 겁니다. 여러 가지로. 하여튼 자는 와중에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걸 뭐 음주운전 방조죄를 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좀 헷갈리는 거예요. 경찰이 판단할 겁니다. 상벌이는 경찰 조사 결과도 조금 보고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늦어지면 그 전에 하겠지만 그것도 조금 좀 참고합니다. 경찰이 이제 뭐 조사를 해서 조금 이야기가 나오겠죠. 하겠습니다만 자 LG 구단이 뭐 어떻게 할 건지 아까운 선수지만 읍참마속 뭐 그런 생각 이야기까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타구단에서 어떻게 했느냐 이건 LG가 중요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LG는 내부에서 그냥 판단하고 하겠다는 거예요. LG가 이번 좀 이 사안을 조금 굉장히 아프게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그 선수단에도 이제 구단이 선수단에도 굉장히 여러 루트로 의견을 지금 묻고 있습니다. 구단이 그 최종 결정을 하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이 딱 그런 상황입니다. 조금 더 하니까 이번 주 안에는 뭐 결정이 좀 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는데 아마 27일에 또 자매수 단장이 뭐 팬들한테 집중 또 질문을 좀 받겠죠. 최원태 선수는 잡는 것이 원칙이다. 잡는 것이 원칙인데 뭐 선수가 뭐 다른데 가면 어쩔 수가 없겠지만 잡는 것이 원칙인데 하여튼 좀 어느 정도 고민을 좀 하겠다. 무작정 뭐 쓰고 이런 게 아니고 그래서 옵션을 조금 많이 넣어서 이렇게 협상을 하는 그런 생각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옵션을 좀 넣어가지고 옵션을 좀 넣으면 좀 약간 그런 식으로도 좀 생각을 조금 뭐 하더라고요.